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 Y뉴스에서도 우리가 다룰 게 많아요. 예, 다룰 게 많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만하게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과 공손하게 서 있는 검찰 관계자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어제 정말 분개의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예, 김순환 검찰총장이 뒤늦게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 금지하고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급히 공개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뭘 믿고 그렇게 오만한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일반 피의자들도 검찰 수사 받다가 쉬는 시간에 차도 마시고 팔짱도 끼면서 창밖 바라보면서 웃고 이럴 수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고위직 출신이나 유명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에 예. 조사하기 전에 부장검사실에서 차를 한잔 하고 들어가긴 합니다. 차를 한 잔 미리 예. 마시는 경우는 있다. 예. 그리고 조사가 길어지면은 예. 중간에 식사도 해야 되고 잠시 쉬기도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저 사람이 검사인지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죠. 여유 있게. 사진을 찍은 조선일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바뀐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도 그거 보면서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의 한 변호사가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업무 중 가장 싫은 게 검찰 조사 배석하는 일이다. 왜요? 조사할 때 검사들이 어찌나 화를 내는지 오히려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까지 마음이 쪼그라드는 경험이 수차례다. 하하. 평범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잠시의 휴식에 저런 편안함을 가질 여유가 없다. 예. 그래서 좀 슬펐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고요. 억울하면 우병우 수석처럼 출세해야 되는 거냐.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우 전 수석처럼 피의자를 예우하느냐고 물었더니 예.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얘기를 답변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제 소환, 황제 조사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충분하죠. 우 전 수석이 출두하면서 보인 모습 이런 장면들은 우병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장면이고요. 문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5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나와라라고 한 지 75일 만에 나가면서 아니, 그렇게 거만하게 나간 거예요? 수사팀이 꾸려진 지 75일 만. 75일 동안은 온갖 증거나 다 인멸 안 됐겠어요. 그렇죠. 물론 민정수석으로 있다 보니까 안 나간다고 버텼겠죠. 우병우 수석의 부인도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을 해오다가 맞습니다.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그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은 조사조차 못했고요. 아직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은 검찰 정도는 그냥 우습게 보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특히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 전 수석이나 부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조차 하지 않았고 우 전 수석 자택이나 처가댁, 장모의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죠. 예. 수사를 하는 건지 하는 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황제 소환, 황제 조사 얘기를 듣는 거고 하도 비판이 쏟아지면서 우병우가 아니라 우가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갑질을 하도 해서 우가부입니까? 예, 가벌병의 갑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수석. 참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제군요, 이제. 그제 그 출두 상황 보고 조사받는 상황을 온 국민이 봤으니까 이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Y뉴스. 우병우 민정수석은 뭘 믿고 그렇게 거만하게 출두하고 그렇게 당당할까? 뭡니까? 첫 번째는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검찰 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단이.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힙니다. 아니,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요? 네. 그리고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노성권 1차장과 이동열 3차장도 예.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아하.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기 사단이 있다. 근데 진짜 우병우 사단이란 게 언론이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검찰 내부나 검찰 출신 법조인들에게 확인해 보면은 우병우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요? 우 전 수석의 선후배들에게 확인하니까 예. 핵심 고위직은 물론이고 전국 주요 검찰청의 인지부서 주로 특수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중간 간부들은 대부분 우병우 사단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핵심적인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이라고인데 예. 이 세 곳의 수장이 모두 우병우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사정 수사를 담당하는 곳의 수장들이 모두 우병우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정 수사를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뭐 제가 시간이 길다면은 검사장급 간부들, 중견 간부들 우병우 사단 명단을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다음 기회로 하기로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 자기 사단이 이미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여태까지 다 보고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아까 윤곽근 고검장이 팀장이 우병우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 팀장을 결정한 게 김순환 검찰총장이 아니라 청와대였다는 말이 검찰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나놉니다. 그래요? 예. 오전 10시에 출두해서 사진이 찍힌 시점이 밤 9시쯤 아닙니까? 예, 예.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걸 이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내용도 알았고. 뭐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우 전 수석이 수사 진행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 예.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으니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꽃보직에 어떤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직권 남용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이게 이제 뭐 정강과 개인 회사, 예, 개인 회사의 횡령 내용. 특히 또 저 강남 땅 매매 과정에 예, 예. 뭐 뇌물 수수 의혹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은택 씨 들어오고 최순실 씨와의 연결된 연결고리가 어디인가에 있다. 우병우 수석도 연결돼 있다. 이게 밝혀지는 순간,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순간 웃음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병우 사단이 이제 아직 존재하고 또 그게 최재경 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예. 특수통 출신은 또 그게 거깁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검찰 내부에 너무 뭐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 전 수석과 가까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우 전 수석의 검찰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예. 황당하거나 생경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우 전 수석의 평소 모습이 그렇다. 평소 모습이 그렇다? 예. 우 전 수석의 사법시험 동기인 한 법조인은 우 전 수석의 평소 모습에 비하면은 출두할 때의 모습은 엄청 자제하고 참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평소 모습이 도대체 어땠다고 지금 주변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 전 수석의 대학 시절 별명이 기부스였다고 합니다. 뻣뻣했다는 얘기죠. 목에 기부스했다 할 때 예. 기부스? 그리고 우 전 수석이 좌절한 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였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 상당히 억울해하고 검찰에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우 전 수석이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성정이 포악하고 예의가 없다. 뭐 좀 비속으로 얘기하자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사장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람들과 척을 지는데 검사장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겠나. 이게 지금 권영철 기자가 지금 이게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변 취재 다 하신 거죠? 네, 직접 들었던 증언을 들으신 예, 거죠?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 너무 많다. 예. 재산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엮여 있을 가능성. 그래서 검사장 탈락했다. 강남 땅 매매나 뭐 화성 땅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적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주임 검사인데 예. 검사장 승진을 시키면은 바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참 그래요. 어제 이제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자 네. 김순환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갑자기 출국 금지시키고 네. 직무유기 부분도 수사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검찰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됐다니요. 실세 중 실세였던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하던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찰총장은 뒷북이나 치는 방관자인가? 하하. 검찰총장이 그랬잖아요. 특별수사본부 만들면서 수사 진행 과정 보고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의 특별팀이 몇 개나 됩니까?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본부. 엄청 많죠. 이게 검찰의 한 중견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사건만 나면 검찰총장이 보고 안 받겠다고 뒤로 빠져버리면은 총장은 왜 있는 거냐. 예, 예. 총장이 욕을 먹더라도
좀 외풍을 맞고 세게 나가라. 무슨 국외공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개혁이 답이다. 5721님의 문자가 도드라지네요.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